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국제결제망 쉬프트, 러시아 퇴출, 중국 위안화가 위상 상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통해서 지금 대응 수위가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쉬프트 결제망의 접근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이 접근 금지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의 통로는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이것은 결국은 중국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 후반부에 다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쉬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에 적용한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이죠. 이 제재 수단을 꺼내면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미국이 원한 대로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은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이지만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쉬프트 결제망 배제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대러시아 제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국제결제망 쉬프트, 러시아 퇴출, 중국 위안화 위상 상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이 러시아의 돈줄을 재는 강력한 제재를 발표를 했죠. 그것은 바로 러시아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쉬프트 결제망 접근 차단, 러시아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 보복수단으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을 쉬프트에서 배제를 시키게 되면 당장 러시아 기업과 개인은 수출 대금을 받거나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대출을 받거나 투자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는 사실이죠. 마리아 샥이나 핀란드 국제문제연구소 박문 교수는 쉬프트 배제 조치는 모든 국제 송금을 중단을 시키고 러시아 통화 불안을 야기시키며 대규모 자금 유출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TT로 불리는 자금 송출도 있고, 그리고 TT 30 days라고 그래서 TT를 송금을 하지만 30 후에 결제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이 돈이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 지금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익스포트 외국어로 돼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익스포트라는 거는 수출업자, 그리고 임포트는 수입업자입니다. 수입업자죠. 보통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스텝은 goods are shipped. 물건을 보내는 일부터 시작을 하죠. 물건을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내는데, 보내면서 동시에 송금을 해요. 다큐먼트를 만들고 이 다큐먼트를 어디에서 하냐? 익스포트 뱅크. 익스포트 뱅크라는 것은 수출업자의 은행에서 이 다큐먼트를 수입업자의 은행으로 송금을 해요. 이게 거의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TT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 다큐먼트 자체가 다시 수입업자한테 가고, 수입업자는 페이먼트를 하고, 페이먼트가 다시 수입업자의 은행에서 수출업자의 은행, 그리고 이것이 다시 최종적으로 수출업자로 돈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쉬프트 결제 시스템이 망가지면 여기서 깨져요. 이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익스포트 뱅크가 러시아 은행이 될 수 있고, 임포트 뱅크가 러시아 은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수출업자가 이렇게 된다면 돈을 송금했는데도 송금이 러시아 은행에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입업자라고 하면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송금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아예 물건을 러시아에서 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재는 러시아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6,430억 달러 하나로 74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겨냥을 한 것인데요. 미국, 유럽,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정상들은 26일 날 공동 선언을 내면서 선별된 러시아 은행들의 쉬프트망을 차단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 전 은행을 지금 차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대형 은행부터 차단을 시키고 이제 중소형 은행으로 차츰차츰 들어가면서 전 러시아 은행을 차단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들은 러시아를 국제 금융 시스템과 우리 경제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 침공의 대가 부여를 계속한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여 개국, 그리고
1만 1000여 개의 은행의 연결망인 쉬프트에서 러시아가 배제가 된다면 다른 나라의 은행과의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지난해 쉬프트를 통해서 하루 4200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금 결제 확인, 그리고 무역 대금, 외환 거래가 지금 쉬프트망을 통해서 중개가 되죠. 워싱턴 포스트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도 쉬프트망을 차단을 거론이 되었지만 이때 알렉세이 쿠드린 전 러시아 재무장관은 자국 은행들이 배제가 된다면 1년 안에 국내 총생산 GDP의 5%가 줄어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가 합병이 될 때 쉬프트망 차단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더 강력한 수단을 내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한반도만 점령을 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점령을 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야욕 때문이죠. 당시 러시아는 쉬프트망 배제는 전쟁을 뜻한다라고 서구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이란이 2012년 쉬프트에서 제외됐을 때 이란은 원유 수출 수입의 거의 절반과 대외 무역의 30%를 잃었던 기억이 있을 만큼 이 쉬프트 결제 차단이 되게 큰 타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도 이란과 지금 할 때는 자체망을 이용해서 지금 결제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한 상원어는 러시아가 쉬프트에서 차단이 된다면 유럽은 석유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한 상황. 결국 서방 세계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과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실시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쉬프트망의 결제 차단을 시키는 조짐까지 지금 발표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만약 진행이 된다면 러시아에서 만들어지는 석유, 천연가스까지 이제 공급하고 있는 이 결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러시아로 지금 대금 지불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죠. 유럽과 미국 정상들은 쉬프트 차단과 동시에 러시아 중앙은행의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부유층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해 제재를 피하는 골든 패스포드도 얻지 못하도록 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이 상세 내용까지 지금 발표한 상황.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러시아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미국과 서방 세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 대한 쉬프트 배제나 중앙의뢰 제재는 아직까지 전례가 없었어요. 물론 이란의 제재는 있었지만 이란은 지금 러시아 경제에 비교해서 세 발의 피인 상황이죠. 그래서 러시아 규모의 제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현재 쉬프트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 이들은 핵 개발을 이유로 쉬프트망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 유럽의 쉬프트망 배제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등에서 에너지 수입 대금의 결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허락을 해서 이번에 쉬프트망의 제재가 가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또한 러시아 제재도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바로프 외무장관 자산 동결입니다. 미국과 유럽 전상들은 이번 제재에서 러시아의 전쟁은 2차 세계대전 후 기본적 국제질서와 기존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면서 이 전쟁은 푸틴의 전략적 실패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더불어서 라바로프 외무장관까지 자산 동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 화물선 납포. 프랑스는 26일 영국 해협에서 차량을 싣고 있는 러시아 상테부르크로 향하던 화물선을 납포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배는 제재 대상인 프롬스비아즈 은행의 소유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은행은 러시아 정보기관장과 총리를 지낸 미하일 프라코프의 아들로 역시 제재 대상인 펴트르 프라코프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지금 은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토 신속대응군 배치. 북대서양 조약기구이죠. 나토는 사상 최초로 신속대응군의 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30개국 나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4만 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투입 목적이 아니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지금
폴란드에 직결하고 있죠. 신속 대연구에는 미국의 7,00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시프트 러시아 퇴출 효과가 있을까입니다. 러시아도 미국의 제재에 대응을 하고 있죠.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의 제재를 대비해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춰오고 있는 상황. 러시아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중 달러 비율은 2020년 6월 22.2%에서 2021년 16.4%로 거의 6%포인트가량 대폭 하락을 시킨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위안화 비중은 지난해 13.1%를 기록해서 달러 비율 수준으로 거의 근접한 상황.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미국의 제재에 노출이 되어온 러시아가 달러 비중을 낮추고 위안화 등 다른 통화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죠. 이번 쉬프트 제재 이후 러시아의 위안화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가 쉬프트의 대안으로 중국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란이 지금 쉬프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를 사기 위해서라도 쉬프트를 사용을 하지 않는 다른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산운용사인 프레설린의 아시아 운용 책임자인 하오 청와는 서방의 러시아 금융 제재와 관련해서 달러 대신 위안화와 같은 대체 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 이 말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볼 때 서방의 러시아 금융 제재는 위안화와 같은 대체 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달러 대신에 위안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중국은 쉬프트와 별개로 자국이 운영하는 CIPS, Cross 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이라는 별도의 위안화 결제 청산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CIPS 사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CIPS의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서방의 제재가 오히려 위안화의 위상을 올려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최근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6.3위안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2018년 4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것이죠. 중국 금융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위안화 가치가 꾸준히 절상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위안화를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라고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꿈입니다. 중국이 기축통화가 되고 싶어하고 이 기축통화가 되고 싶어하면서 지금 위안화를 막 찍어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무리가 되지 않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러시아 자체가 중국의 위안화에 세력이 붙게 되면 자신들의 힘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국 금융기관들의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안화의 가치 상승은 중국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갑작스런 위안화의 절상으로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로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품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오르면 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서 같이 잘 살게 하는 공동부유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물품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시 거기에 위안화의 가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중으로 가격이 오르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오르는 그 상황이 오히려 수출의 하락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지금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점이에요. 중국은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힘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수입이 지난해 51% 증가하는 등 양측의 에너지 교류가 대폭 확대가 되고 있죠. 올해 초 중국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 물량을 대폭 늘리는 3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USD to China Yuan 차트입니다. 지금 1년물로 지금 봤는데 지금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1달러였으면 이전에는 6.57 위안을 살 수 있었던 그 마치 5월 달이죠. 3월 달이죠. 3월 5일 날 작년 3월 5일 날 6.5 위안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6.3 위안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그래서 평가 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번 상황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 그 음모론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이 딱 터지게 되면 미국 입장으로서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좋습니다. 첫 번째로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을 판매할 루트가 늘어난다. 러시아 대치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물론 판매 루트가 줄긴 하지만 러시아가 중국을 하면서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지금 이란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못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는 점점 더 많은 천연가스를 지금 러시아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지금 바꾸고, 이전에 또 연결을 시키다 보면 그 전력 쇼가 한번 일어났죠. 전력난 쇼가 일어났는데, 이 전력난 쇼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된 이야기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비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지금 있는 사실만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등 서방은 세계 3위 원유국이자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국을 틀어막아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힌다라는 계획이지만, 중국이 러시아가 수입하던 물량을 떠안을 경우 제재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미국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에게 탈출 통로를 만들어줘요. 탈출 통로를 만들어줬는데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디가 되느냐? 결국은 중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러시아산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가 더욱 높아진 가격으로 중국에 팔린다는 사실은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중국 내에서도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석탄을 퇴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석탄을 퇴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하나, 천연가스 수입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사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결국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것도 뭘로 통해서 만들어요? 석탄을 통해서 만들어요. 공해를 유발시키는 산업이죠. 그래서 결국 태양광 산업이 정말 친환경 사업이냐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외국 입장에서는 맞다 라는 그런 내용이 생각이 될 수가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중국은 러시아 밀 수입 전면 개방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기도 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 딜이 있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위생 등을 이유로 해서 러시아산 곡물 수입을 제한해 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산 밀 수입 전면 개방은 이것을 다 무시하고, 러시아 우리 편으로 와, 우리 편으로 오면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는 건 좋은데 지금 밀 가격도 오르고 있죠. 또한 뭣도 오르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있다 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라고 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명히 러시아는 타격을 받는다. 이 타격을 누구 돈에서 빼먹는다? 중국 돈에서 빼먹는다. 결국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이 많이 나는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이제 거의 힘들어진 상황.
그렇게 되면 중국은 어디서 또 이 곡물들을 수입을 해야 되느냐?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앉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중국의 국부 자체가 러시아로 많이 나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